양봉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호재, 악재 한번 또 구분해 볼까요? 우리 또 하창봉 대표는 언제부터 또 로직화 되셨다고 순서대로 질문 안 하면은 버벅대셔가지고 클레임을 거셔가지고 버벅대는 건 아닌데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됐고요. 호재, 악재가 뭡니까? 악재, 안사. 네, 적어놨습니다. 수급이 안 좋다? 네, 오늘 악재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안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산다는 게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뭐 반도체도 좀 올라가고 지금 시간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거의 장 마감할 점에 인베스터데이 관련해서 밸류 발표하면서 또 관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뭔가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라고 이야기하면 안 사고 여기 보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ETF라든지 아니면 단타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좀 됐어요. 한 2, 3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의 흐름 관점에서 선물도 하루에 5,000개 이상이 매수 매도가 안 들어오니까 좀 국내 증시에 답답한 박스권이 나온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악재는 뭐냐면 그 여수급인데 이게 이제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잖아요. 이미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 보면 이미 홈페이지에 벌써 띄워놨어요. 뭐 영어지만은 뭐 엔비디아 이게 전부 관심이 크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게 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을 발표할 거, 요 이야기가 좀 있고. 또 현대차가 거저 조그만한데 현대차가 요 뭐 하이브리드 라인에 대해서 30억 불 정도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등등등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차후에 남겨두고 우리 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장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안 사 그랬잖아요. 안 사란 말은 뭘 팔어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벌써 5일째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가는 오늘 장 후반에 조금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큰 돈은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지수잖아요. 밤새 다우나 S&P 500은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아무리 삼바가 100만 원을 간다 한들 시가총액을 놓고 보게 되면 둘이 합쳐가지고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그 20% 후반에 육박하니까 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보는 거고 그나마 사는 거는 이제 제약주 정도긴 한데 실제적으로 악재라고 말하면 두 번 말씀드렸는데 안 사 이렇게 보는 거고 호재라면 뭐냐 조금 전에 아마 유창희 안 팔아. 안 팔아. 아니 호재라면 그러니까 왜 안 살까 이거죠. 왜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7월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10조 정도 사더니 왜 안 살까?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피크론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사실 미국도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 그 개별주들 엔비디아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데 마이크론이라든지 슈퍼마이크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로 비리비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뭐 미국엔 금융주도 가고 제약주도 가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엔비디아 하나에 HBM 하나에 반도체 하나에 올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걸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많이 하도가 되는 게 요거거든요. 환율이거든요.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놓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원화 환율 자체는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호재긴 하지만은 이게 더 이상 급하게는 안 빠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베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현재 인지해야 될 시장의 에너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에서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반도체주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SK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좀 오른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오르기는 뭐가 올라요? 안 올랐어요? 내려갔다가 뭐 그만큼 오른 거가 올랐다 하기엔 좀 그렇죠. 아니 그래도 잘 버텼다라는 거. 요즘 버텨주는 게 근데 그렇게 버티니까 2차 전지주가 또 하락을 좀 크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뽑기는 뽑았습니다. 아니 어저께 우리 하창봉 대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봤지?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오르는 거 봤지?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한 3꼭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오늘은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메인이에요. 지금부터가 3꼭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꼭지대로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먼저 얘기 들으면 안 돼. 반도체주. 뭐 내려간 건 뭐? 반도체주. 반도체? 여기 있네. 반도체에 대한 흐름 한번 그래도 짚어봐야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했는가. 그러면은 바로 갈게요.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28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전망을 합니다. 예, 영업이익은 주당 한 6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절대치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마 여전히 엔비디아 전선왕 특유의 그 긍정적 비율을 엔비디아는 보면 다른 그 기업들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공격적이 보통 다른 기업들은 밑밥을 까는데 엔비디아는 엄청난 자신감을 좀 필요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전체적인 HBM 시장이나 최근에 시장에 좀 이슈가 됐던 뭐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과연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항상 그랬는데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고 바로 반응은 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인데 화면이 조금 작죠? 조금만 키워드릴까요? 네. 5월달 정도, 5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중순경에 실적 발표할 때도 바로는 반영이 안 됐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잠깐 올라갔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랑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당시도 주가가 대략, 이게 이제 액면 분할 전이니까, 대략 90달러 정도에서 정체되다가 실적을 발표했고, 지금도 7월 초순에 한 130달러까지 갔다가, 저번에 이제 장이 흔들리면서 1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90달러죠. 그리고 이제 한 30% 이상 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아마 실적 관점에서는 뭐 혹시나 조금 세론이 나오면 바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연결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뭐냐면 제가 바라보는 10개 종목입니다. 다 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틈틈이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주 가운데서 반도체 중에서 이제 죽은 애들은 다 챙깁니다. 제 나름대로 죽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추세가 완전 무너진 거는 계속 스킵을 하는데, 요거는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 1시 반 정도에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프로그램 바스켓 매수로 하이닉스하고 들어올 때 제가 들어온 종목들 순서대로만 좀 한번 물론 여기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가분들마다 보는 종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얘가 메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가 메인이에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밤에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도 잘 발표를 하고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약간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제가 그걸 뭐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냥 추정하면은 세론 가능성을 좀 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글로벌 투자가들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수급을 딱 보게 되면 주가는 아까 오후 1시에 분봉입니다. 이렇게 뭐 17만 원대 올라왔지만 아직 5일선에 회복은 못했고요. 네. 기술적으로 역배열이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쨌든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약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해서 좋게 전망을 했을 때 과연 하이닉스의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 헛방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면.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네. 아니, H 차트를 봐야 돼서. 네. 두 가지 전략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 차트가 가만히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물론 대형주는 개별주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추세가 꺾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하이닉스가 이번 엔비디아 저 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당장 내일 하루를 떠나가지고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힘을 가지고 이벤트를 가져가면 금리 인하 이벤트가 언제 있냐면 9월 18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 수급을 노릴 수 있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수급 이벤트가 9월 9일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냐면 실제적으로 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 이상을 가면 사실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단순하게 금융주나 헬스케어만의 수혜가 아니라 반도체든 배터리든 주식 전체에 대한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에 당장 내일 하루에 뭔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하루에 판단할 정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단방에 뭐 10%가 움직일 가능성 또는 단방에 5%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낮거든요. 예, 그렇게 보신다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과연 하이닉스가 요 20만 원의 박스권 위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16만 원 박스권 밑에 있는지가 핵심이고 위에 있다면 금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9월 달에 단청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보면서 조금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밑으로 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하반기는 뭐 그냥 제가 조금 가부하게 말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든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쪽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 실제 오늘 이렇게 종목들은 움직이지만 이 종목들 전부 다 일봉을 때려보면 아까 하이닉스랑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거든요. 그걸 한번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한번 준비하신 거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넘버 2 이제 제약주인데 자신감이 넘치시는 이거는 근데 조금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한양행, 와 너무 강한데. 물론 이제 그 지난주에 렉나자하고 실제적으로 FDA 승인 떨어지고 되게 호재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오늘 갔을까? 대표님 혹시 무슨 생각? 왜 오늘 갔을까? 제 동물적 감각으로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제한적이라는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정비열과 재료 있는 종목에 안에 있는 돈들 중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호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유한양이나 대웅제약이나 녹십자나 종건당이나 글로벌 헬스케어의 주요 흐름과 동행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금리를 내리면 제약바이오 그 재료 있습니다만 사실 얘들은 금리를 내리면 제약바이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를 다 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재료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간 거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의 S&P 500 헬스케어 인셀렉트 ETF거든요. XLB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의 주가도 이제 계속 가는 강이 있고 또 밤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 이게 좋은 거만 해석하는 게 일라일리의 그 비만 치료제 가격을 조금 DC할 수 있다. 뭐 좋아서가 아니라 반강제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한편을 놓고 보면 일라일리의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팔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그림을 가면 오히려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도 좀 추정도 해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벤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섹터들은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또 유럽 임상 종양학회도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제약주 쪽으로는 쉽게 수급을 잃지 않고 또 시장이 혼탁 갈 때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추세 추종 매매를 합니다. 네.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웬만하면 다 정배열이에요. 예. 물론 그 중에도 오늘 뭐 보면 바이넥스나 일부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큰데 그래서 아마 약간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미국 정시와 동행한다 보고 그럼 또 이런 투자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아니 대표님 뭔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아니 뭐 평소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정말 잘 어울려. 한미약품은 왜 안 가는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지. 너는 못 믿으니까. 너는 이제 혼자 하는 말이죠. 네. 주주 입장에서는 너만 가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사실 딴 것도 모르겠는데 대형주나 현대차나 이런 건 좀 되는데 제약주는 제일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죠? 어렵고 어렵지.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본인 분야만 아는 거지. 그치, 정말 올라야 오르는 거고 내리면 또 내리는가 보다지. 그리고 기준점이 없어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예, FDA가 승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도 효과가 뭐 말수던 이야기 나오는데 몰라요.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제약주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그림이 좋으면 이런 말하면 너무 단순한데 추세 추종 매매가 가장 특징인 거죠. 제약주는 매집해서 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있어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튈 수가 있긴 있는데 아까 이 부류에 끼지 못했다면 뭔가 시장에 어떤 홀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은 투자분들이 가장 공격적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늘 강조드리는 게 제약바이오는 언제나 수익에 대한 달콤한 어떤 맛도 있지만은
그게 갑자기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겠고, 세 번째 섹터가 현대차예요. 야, 오늘 오늘 했죠. 드디어 갑자기 뭐라고 인베스터 데이. 인베스터 데이.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밸류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로드맵 네. 이걸 기대했었는데 오늘 좀 시장을 만족시킨 것 같아요. 오후에 반등하기 시작한 거 보면. 팔았습니다. 아, 이게 지속될 호재는 아니다. 아이, 요새 힘들어요. 아니, 내가 우리 양봉 힘든 건 알겠는데 왜 힘드냐고. 아이, 그냥 아까 25만 원, 한 6만 원 언저리 올라오길래 그냥 단타 쳤어요. 한 어제 그제 사가지고. 그러면 되나. 이런 거는 끝까지 가야지. 그러고 싶은데 장이 이런 걸. 인도 호재가 좀 나올 때까지는 가보지 그랬어요. 에이, 하여튼 장 그래. 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에 아니, 불안하니까. 진짜 팔았다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냥 그 세 주 잡으면 두 주만 사고 어차피 3, 4%밖에 안 나와요. 자, 보시죠. 근데 크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현대차는 내일 아침에도 물론 밸류업은 반영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팔았다니. 왜냐하면 아주 장기적 그림이에요. 이게 언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자료니까 아마 PPT 웬만하면 텔레그램에 다 공유가 되어 있을 건데,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앞으로 3년 평균 동안 이제 10%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본 이익이 내 자금을 가지고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ROE 되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거고. 요게 이제 포인트죠. 총주주 환원율이라고 이야기하는 TSR을 35%까지 도입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도요타나 GM 같은 경우는 TSR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하면 대략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되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 작년도에 8,300원 정도의 배당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당도 최소 주당 10,000원까지 도입하겠다. 이거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까 이 이야기 나올 때 그 무거운 현대차가 벌떡 일어설 만한 거예요. 왜냐면 10,000원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원짜리 현대차가 주가 25만 원 정도 하는데 10,000원이면 대략적으로 2.5% 나오죠. 5%? 예. 4%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TSR까지 도입한다 그러면은 최소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4조 원 정도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켜는 볼 거예요, 회장님. 현대차는 우선주 다 팔아야 돼요. 진짜 얘네들 현대차가 정부 눈치 안 보고 진정한 제조업이면서 밸류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주를 다 소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주 디스카운터 고려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발언한 겁니다. 네. 이 우선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밸류업으로 진정하게 정부에서 진행되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선주가 기업들이 이제 좀 불안할 때,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 그러니까 주주 의결권은 없지만은 청산시 우선적 배정권을 주는 권리인데, 한편으로는 우선주는 대부분 최대 주주가 물량도 작지만은 그 원래 최대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배불리기란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현대차도 우선주를 어느 정도로 소각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냐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요거 발표되고 오른 거는 최근 이번 주 장에 이제 다음 주 9월 달에 우리나라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나 이런 애들 약간 차익 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권적으로 갔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하면서 움직였던 흐름 자체는 조금 뭐 일시적이었다 보는 거고, 그보다 더 큰 게 요겁니다. 이 한원 정책은 됐고, 요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12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죠. 예, 120조 총 2030년까지. 그래서 이제 목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글자 조금 작구나. 색깔이 있는데 어쨌든 북미 쪽을 비중을 되게 높이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 지난주 어제 그 조지아 공장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밑에 수치는 뭐냐 하면 글자 좀 작구나. 7%, 17%, 36%. 그는 뭐냐면 30년은 너무 먼 이야기니까 빼고,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판매량 내에서 EV의 비중을 17%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좀 하나 있었고, 뭐 2030년은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온 내용 중에는 수소차도 있기는 한데, 하나가 이제 배터리 보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지향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내재화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 하나 있고 하이브리드 카의 비중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보다 배 정도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 세방전지나 코리아 FT가 움직였는데 그거보다 시간에 달릴까나 내일 아침에 가장 많이 반응할 거는 SDB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래 현대차의 장기 로드맵에는 SDB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 PBB 피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라이콤, SOS랩 이런 회사들인데 요 SDB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파운드리 양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종목들도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이제 뭐 하이브리드 카의 비중을 높인다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세방전지라든지 코리아 FT적인데 약간 반응은 그냥 아침 변동세에 끝날 것 같고 이 변동선을 가지고 조금 더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SDB 쪽하고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관리 파운드리 관련,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섹터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은 몰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 수소 밸류체인 같은 경우 늘 하던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우리가 길게 이 현대차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주요한 내용 가장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의선 다웠다. 그게 뭔 말이에요? 현대차는 가장 지릅니다. 국내 그룹사 중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 네, 그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 LG, SK, 두산 이런 주요 뭐 10대 그룹들의 그 향후 전망을 발표할 때 현대차는 항상 보면 질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의 뭐 모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어니 하나 제가 일단 아까 저도 그 레터가 한 50장 정도 될걸요. 좀 바쁜 시간이면 쭉 다 봤는데 120조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주주하는 정책이나 현대차, 기아차가 북미에서 공장을 진행하는 또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그 어느 하나도 멈추는 데이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관점에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오늘 현대 오토웨브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지금 많이 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지. 네. 저 근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한 번은 뜰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긴 한데. 근데 현대 오토웨버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모멘텀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현대 오토웨버보다는 현대 모비스라든지 비상장회사 42.0 포티2닷 이런 기업들과 많이 연계가 되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 전체 SI 업종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SDB라든지 이런 것에 통과라는 개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근데 현대 오토웨버나 기아나 현대차는 주가 관점 제가 아까 뭐 팔았다는 게 그게 딴 게 아니라 단타 물량 말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먹고 살려고 나도 조금 건 했어요. 하도 안 가니까 좀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근데 이제 누가 뭐래 왜 괜히 찔려가지고 자백을 하시고 그러지? 아니 나는 매체에서 이거 단타 쳤다 말하기 싫어서 그래. 사람마다 도 성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나도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거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날 현대차 이야기를 언급드린 것도 있다 보니까 출연진은 본인이 말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르던 내리던 신경이 쓰이는 게 방송의 맥이거든요. 그럼 빨리 끝내고 2차 전지 얘기합시다. 그래요? 예. 그렇게 갔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근데 주제 있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 우리가 보다 보면 오늘 금양의 유상증자 8,000원 유상증자 설이 나오면서 거의 18%인가요? 급락이 나오고 이게 사실 2차 전지의 어떤 대표적인 또 주도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금양이 폭등주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2차 전지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게 다른 거냐면 금양은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물론 금양도 예를 들어서 4695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도 LG 엔솔처럼 만들 수 있고 다 하는데 그리고 금양이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리튬이잖아요. 네. 그리고 LG 엔솔이랑은 다르죠. 그리고 유상증자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물론 이제 답변 공시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가가 이미 이제 5만 원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양에 대한 투심 자체는 사실 LG엔솔이나 SDI 투심으로 미치다고 볼 수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실적은 적자고
그리고 또 하는데 한편으로는 금양이 469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매출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추정되는 효과는 좀 없잖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금양의 유상증자설 때문에 2차 전지주가 3에서 4% 빠졌다면 아직도 2차 전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폴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이미 이게 19만 4천 원 최고점에서 지금 한 75% 빠지는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이게 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투자 물리신 분들 참 그거는 결을 달리해야죠. 왜냐하면 최근 한 6개월 동안 2차 전지 어떤 투자의 모든 결은 바뀌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FOC 규정에서 북미 쪽에서 국내 생산의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이라든지 뭐 전액이라든지 그리고 LG엔솔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은 지금 좀 지연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견고하게 미국의 GM이나 이렇게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기업들 이렇게 돼 있고 기존의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양분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그래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에 LG엔솔도 넣어둔 것도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LG엔솔 뭘 체크해야 돼요 내일? 시장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까 하이닉스가 팍팍팍 오를 때 네. LG엔솔이 팍팍팍 내린 건 아니에요. 제가 실시간 분봉을 체크해봤니까. 근데 오늘 LG엔솔에 들어온 수급 자체는 기관이 어제보단 조금 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물론 하이닉스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일부 들어왔는데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자금이 좀 뺏어가면서 가지 않았을까 보는 거고 내일 왜 LG엔솔을 체크 포인트로 넣어놨냐면은 오늘 내일 아침에 LG엔솔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재료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벤트로는. 네. 근데 주가가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한 3일 이상 여유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LG엔솔에 대해서 우리 지난 화요일 아침에 강력하게 이제 시작입니다. 부르짖으셨잖아요.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 아니, 희망을 아니 제가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이 장이 좋으면 네. 우리가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에 그렇게 많이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 관점에서 하이닉스가 쭉쭉 간다. 네. 현대차가 쭉쭉 간다. 그럼 팔고 가셔야죠. 그리고 시장도 아마 그럴 건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푹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이렇게 아주 큰 그림으로 물론 뭐 차트는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은 LG엔솔의 월봉 자체가 최근 10달 내 6개월 내 가장 강력하게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이유든지 간에 투자자를 동향해서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방 경지를 보이는 거고 이 관점에서 이 기업의 주가가 조금 이렇게 보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9만 원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다시 아마 제 생각으로 험하게 35만 원 밑으로 확 고꾸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극적 매수는 아니지만은 보유와 단기적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그런 걱정도 약간 돼요. 예전에 강영현 이사가 얘기했던 것보다 물론 시점은 지금 좀 더 한 해 정도 좀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 고금리 상태에서 특히 이 코스닥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유상증자 붐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작년보다도 올해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가 개인이고 뭐고 다 뭐 소상공인이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상증자 이러한 이슈로 코스닥이 또 어려운 기업들이 나오진 않을까 이것이 또 투심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유상증자는 보통 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는 뭐 이제 연초라든 연말에 많이 진행을 하는 연말에는 거의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정도가 되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이 다 크로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최근에 유독 이제 주주 배제 유상증자가 조금 많아진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 그 주식 자금 조달에서 약간 정부에서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한 게 있습니다. 리픽싱 조건을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한 것도 있고 리픽싱이 뭐냐면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할 때 최초 발행가의 70%까지 할인을 한다든지
보호예수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이런 물량에 대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취할 수 있는 만만한 게 주주 우선 배정인데, 근데 주주 우선 배정 같은 경우도 대주주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금양 같은 경우는 그 유 회장님이 돈이 많습니다. 지분 가치만 1조까지 갔으니까, 지분 가치만 1조까지 갔으니까 자신 있게 내가 1,000억 원 할게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은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약간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근데 이게 또 금리가 좀 내려가잖아요. 네. 예, 물론 그 기준금리 내려가는 게 바로 티는 안 나지만은 그러한 부담감은 조금 내려갈 수 있고, 이거는 기업 면면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업 하나하나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한 2달 전서부터 이미 바닥을 좀 다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이제는 사볼 만한 때 아니겠느냐라는 전문가들 말에 저도 동의가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좀 해왔는데 좀 오늘 삼성 SDI가 물론 23년도 MOU지만은 GM과 함께 2조 7천억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 투자를 또 한 번 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삼성 SDI가 참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까지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도 내에서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좀 다운사이징을 할 때 이럴 때 그냥 확 질러버리는 상당히 매력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 배터리 회사들이 약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말 나왔으니까 하나씩만 놓고 보게 되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GM과의 협력을 계속 공고히 하고 되는 거고, ESS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NCM으로 갑니다만 나중에 LFP까지 다 넘어가는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르노도 마찬가지고. SK는 또 SK 블루오블에 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법인에다가 하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은 폴란드 쪽 이런 투자자를 지향하고 미국 쪽으로 키우는 흐름도 있는 거고, SDI는 SDI 나름대로 사실 저도 2조 7천억 정도 규모가 보통 그게 27기가와트시 나오면 LG도 보통 하나 공장 지을 때 그 정도 캐파거든요. 물론 기간이 돼서 이걸 확정 공시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설비 투자 자체가 애초보다는 1년 늦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에 MOU 할 때는 26년이었고 오늘 발표된 건 27년이니까 조금 딜레이 해놓은 건 맞긴 맞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배터리 3사의 요 투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시기가 내년도 이맘때란 말이죠. 그럼 내년 어쨌든 일정 파당을 다지는 과정만 잘 진행이 된다면 최악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LG엔솔, LG화학, SDI 투자하시거나 지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이 섹터에 이 섹터를 팔아서 딴 섹터로 갔던 그 돈들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흐름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늘 특집 방송이구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달리겠습니다. 네, 달려보세요. 정시 변수는 또 환율인데 달러인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달러는 추세적으로는 내려가는데 달러의 하락 속도는 완만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나 추세적으로는 내려갑니다. 근데 속도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장이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지 않을까가 저희 생각이고, 두 번째가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추석 전에 발표가 나야 됩니다. 금투세 말이에요. 일단은 일정만 놓고 보게 되면 아마 1, 2주 내로 두 당대표의 회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는 거고, 왜 제가 추석이라고 못을 박냐면은 어쨌든 이거는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장을 하든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근데 아마 원래 한계 있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유예를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숫자 장난하지 마시고 일단은 유예나 폐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예 쪽일 것 같은데, 그게 투자관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9월 달에 어느 정도 매듭지는 게 그게 좀 돼야 자금이 덜 빠지고, 우리 매년 겪어봤잖아요. 네. 10월 달, 11월 달. 이것이 국내 증시의 변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놨죠. 자랑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편 잠깐 볼까요?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네요. 대형주는 현대차, 녹십자, 대웅제약. 예, 틀린 것도 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수 흐름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요게 이제 언제 밑으로 2650 뚫을까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첫 번째 이벤트가 내일 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개남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일단 큰 돈이 아까 들어오지 않으면 인지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몰라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외환시장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있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삼바나 알테온 이런 종목들인데 두 종목은 신고가, 두 종목은 한 종목은 반등형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잡아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전략을 드린다면 이거 100만 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냥 그걸로 끝내십시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러니까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갔구나 그래. 자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그래. 만약에 뭐 매수를 하신다면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다시 30만 원 이하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LG엔솔 현대차 오케이는 사긴 사겠는데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볼게.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개별주는 제가 여기다 좀 적어둔 거는 아까 뭐 현대오토웨버는 조금 관심이 좀 가고요. 태성이나 리노고급은 제가 진짜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9월 9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 아이폰 16이 예, 그래서 그 관점을 보시는 거고 선익은 오늘 아침에 그림이 좋아서 올려놨습니다. 이 그림쟁이 알겠습니다. 아니 개별주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차트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하 대표처럼 이거 그림이 잘 그려졌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좀 오를 만한 타임인데 이런 관심을 갖고 뭐 투자가 됐든 매매가 됐든 사보려는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의 호전 상황 이게 생기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 해석했습니까? 아유 뭐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좀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어지러웠는데 하여튼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편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불어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날이 언제가 올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하하호호 할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봉 선생의 동물적 감각 믿어보겠습니다. 짐승. 우리 양봉 선생은 짐승. 다음 주에는 높은 곳에서.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